이상 되시는 분은 사실 H도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리가 특히 이제 5도 이상 우리가 휜 분을 오다리라고 하는데 5도면 너무 심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한 8도에서 10도 이상 되시는 분은 사실은 H도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5도인 분들은 조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8도에서 10도 이상 넘어간 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도에서 10도 지난 분들이 이제 3개월 이상 우리가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HTO 수술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이제 변형이 있는데 무릎 안에 병변이 이미 심해진 분이 있고 무릎 안에 병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좀 참게 되겠죠. 그래서 심해진 채로 오게 되는데 환자를 쭉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심해지기 전에 HTO 수술을 하면 훨씬 경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기가 제 표현이지만 무릎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HTO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8도에서 1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HTO 수술은 좀 서두르는 게 좋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으로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전에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다. 특히 이제 연골판을 한번 잘라내거나 후반근이 파열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 무릎이 흰 경우에는 우리 HTO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약간 오다리가 있는데 최근에 주사를 맞고 하는데도 물이 계속 찬다. 이런 경우에는 내측에 있는 연골이 떨어져 나오는 관절 연골 결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혹시 HTO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령이 높으면 HTO 수술을 하기 힘듭니다. 특히 70세 넘은 분들 중에 가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세 이상이 되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골술은 다리를 이렇게 쳐서 돌려줘서 골유합을 시켜야 되는데 뼈가 약한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금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술 때문에 뼈 상태가 더 나빠지는, 그래서 골밀도가 우리가 나쁜 경우에는 절골 수술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뼈를 쳐서 이렇게 체중이 부하되는 곳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X자를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절반보다는 약간 옆으로도 보내주는데 이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절하기는 하지만 경골의 이제 외측 라테랄 스파인이라고 좀 튀어나온 부분을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후지사하라 포인트라고 이제 일본인이 명명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 안으로 결국 바깥쪽 3분의 1 정도로 체중이 내려가게 하는 게 HTO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공관절은 무릎을 아예 치환하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안에 더 이상 나의 조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새로운 걸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HTO 수술은 사실은 관절 외 수술이거든요. 무릎을 손대지 않고 무릎 바깥에 체중 내려온 선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내 무릎의 구조물은 그대로 보존해주는 관절 보존술이죠. 그래서 비슷한 어떤 퇴행성 관절염에 쓰이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어떤 바라보는 어떤 수술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TO 수술이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좀 더 자연스럽게 무릎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요즘 할 수 있는 줄기세포와 주사 치료나 이런 추가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것에 HTO 수술의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O 수술 금속판이 우리나라에 아주 종류가 많지 않은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무릎을 같이 전공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게 된 특허받은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이 금속판은 이제 한국인 체형에 이제 맞춤형으로 나온 거라서 제일 처음에 사용하던 것은 이제 서양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 좀 두께가 두껍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우리가 고정력은 좋지만 재활하는 과정에서 이물감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 밀착을 시켜야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가 햄스트링 힘줄이 걸리는 그 단점들이 있는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금속판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은 고정력은 우수하면서도 뼈에 최대한 밀착시키기 때문에 이물감이 적고 우리가 재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특허받은 그 금속판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술을 할 때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5도 이상의 이제 오다리, 휜다리 변형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최소 3개월 이상 어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뭐 수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도 없고 우리가 뭐 치료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지만 뭐 오다리 교정하는 수술, 즉 H조 수술을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이제 중기 퇴행성 관절염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HTO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뭐 단순히 내시경만으로 이게 뭔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뭔가 나빠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내시경을 한다 해서 이게 뭔가 좀 다듬는다 해서 나빠지는 게 뭔가 좋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흐름에 변화를 주는 수술이 이제 H조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빠지던 과정에 안쪽으로 가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돌려만 주기만 해도 이제 안쪽으로 체중이 가지 않고 건강하던 바깥쪽 연골로 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의 퇴행성 관절염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HTO 수술을 한 분들 중에 이제 꽤 오래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쭤봐요. 요즘 아프신데 예전보다 어떠세요? 아유,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지. 그때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한 번씩 좀 불편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HTO 수술이 이제 뭐 인공관절과 같이 뭐 무릎의 통증을 전혀 못 느끼거나 아예 새 무릎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젊은 연령인 경우에는 특히 중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휜다리를 교정하는 것만으로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다른 양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전에 했던 치료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치료의 강도를 줄인 채로 내 일상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수술인 것 같습니다.